자, 보겠습니다. 통계적 추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이죠. 자, 보시면요. 여기 기본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하면서 가보자. 첫 번째, 기본 용어. 자, 첫 번째로 통계 조사 방법에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대. 전수조사는 한마디로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라고 해요. 그럼 어떤 것들을 전수조사를 할까? 예를 들어서 수능, 점수. 이런 거 전수조사 해야 돼. 왜냐면은 대충 청주 애들은 이 정도 성적이야 해가지고 몇 명 뽑아가지고 성적을 내. 돼야 안 돼요. 개개인의 성적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는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 뭐 청주에서는 기호 몇 번이 몇 표 뽑혔으니까 그만 뽑아. 이제 그만 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이 사람 당선이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 것들 전수조사죠. 써놓으세요. 여기다 예시를 써놓으세요. 수능 아니면은 선거, 투표 이런 것들. 근데 표본조사는 뭐냐면, 통계는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실용성을 굉장히 따지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드는 걸 선호하지가 않아. 굉장히 실용적으로. 우리가 청주 지역 내에 성적의 분포를 조사하는데, 이번에 1등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대충 이 정도. 성취도가 청주는 이 정도, 뭐 대전은 이 정도, 세종은 이 정도 보고 싶어. 근데 내가 비용이 좀 모자라.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임의로 몇몇 학교들을 뽑아보는 거지. 청주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복명고, 산남고, 서원고, 뭐 충북고 이런 학교를 임의로 넣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돌려서 거기서 안에 있는 학생들을 몇 명 뽑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이 평균을 다시 재는 거야. 그러면 얼추 청주의 평균이랑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나오겠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런 것들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선거철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출구조사 있죠. 출구조사 할 때 이제 나와서 누구 뽑으셨어요? 막 물어본단 말이야. 여기 출구조사하는 팀입니다. 누구 뽑으셨어요? 안 알려줄 사람 안 알려줘도 되고, 그냥 편하게 알려줄 사람 편하게 알려주셔도 되고. 그럼 출구조사에서 그걸 뽑아. 그러면은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지.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표본조사라고 한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뽑아놓고선 전체를 예측하는 조사를 표본조사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집단. 자, 모집단은 여기에는 뭐가 어민모자를 쓰는 거예요. 어민모자.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단을 뜻하는 거예요. 전체 집단, 엄마 집단 아니고 전체 집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적 조사를 한다, 전국에 성적 조사를 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 이것을 모집단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표본. 거기서 모집단에서 뽑아낸 일부 자료로 된 집합들이에요. 표본. 여러분들 뭐 표본이라는 용어도 일상생활에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본 조사를 할 때 전체를 뽑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일부만 추출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추출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행위, 그거를 추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모집단과 표본에 포함된 자료의 개수를 모집단의 크기,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는 사람한테는 명 이렇게 붙이고 물건에 몇 개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단위를 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집단과 표본. 모집단과 표본. 자, 모집단이 있었어. 얘는 확률 변수 X의 성적이라고 할게요. 성적. 자, 그 다음에 이 성적은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모집단이 있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n. 크기가 n. 그 표본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본이 추출된 데이 있어. 성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청주 성적으로 해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산남 뽑았어. 몇 개의 학교를 뽑는 거야. 그 다음 뭐 복명 이런 식으로. 또 충북. 서원 안 하면 서운한가요? 땡땡땡 처리해야지. 서운해요? 그 뭐 지우지? 하나 더 써? 그냥 서운하게 있어. 자, 이렇게 n개를 뽑았어. 됐어? 그럼 이 n개를 뽑는데 그 얘네들 n개들이니까 얘네들 각각은 뽑힐 확률이 얼마예요? 이걸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하고 이렇게 변수들을 줘버리면은 얘네들은 각각은 뽑힐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자, 얘네들 각각은 x1, x2 어차피 동일하잖아요. 뽑힐 확률들이 n개까지 있으니까 각각의 뽑힐 확률들은 n분의 1씩이에요. n분의 1 이렇게 합계 1 이런 식의 이산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여기엔 제 표본들이 있잖아. 그치? 이 표본들을 가지고 산남고의 평균을 잴 겁니다. 복명고의 평균을 잴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충북고의 평균을 잴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용어를 표본의 평균이다. 표본 평균이라 불러요.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자, 그리고 기호로는 새로운 기호로 x바 이렇게 씁니다. x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이산확률 변수니까 똑같이 시그마 1부터 n까지 i는 1부터 n까지 xi, pi. pi가 n분의 1이잖아요. n분의 1 상수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얘가 표본 평균의 공식이에요. 됐나요? 이런 표본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집단도 있고 또 어떤 집단도 있고 어떤 집단도 있고 산남 봉평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할 거 그랬나? 여러분들 이야기 여기를 그냥 산남이야. 표본들의 하나의 집단 산남 거기서의 1반, 2반, 3반 이렇게 가는 게 더 그룹이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한데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평균은 표본 평균 x바가 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보자. 그러면 산남이 있고 거기서 이제 뭐 1반, 2반, 3반 이렇게 있단 말이야. 뭐 몇몇 개 반을 뽑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다 뽑는 게 아니라 크기가 n만큼 뽑는 거야. 그러면 그들을 표본 평균을 냈어. 그 산남고 안에서의 표본들의 평균이잖아. 그럼 그걸로 청주의 평균을 대신할 수 있나? 그걸로 m을 만들 수 있어요? 비슷하겠지.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맞나?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냥. 근데 왜냐면은 산남고는 청주 지역 내에서 잘하는 학교로 할까요? 잘하는 학교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하는 학교를 커버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럼 청주 지역 성적이 높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제는 이런 표본들을 산남에서도 이 짓을 하고 또 세광에서도 그 짓을 하고 복명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들을 다시 평균을 낼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랑 비스무리해지겠지. 더더욱. 그치? 그런 과정을 나가는 거야. 거기에 이제 중간 다리에 있는 게 일단 이 표본 평균이다. 그래서 얘는 구하라고 안 해요. 잘. 얘 자체로는 그렇게 쓸데 있는 건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표본 분산 한번 구해볼게. 표본 분산의 분산의 정의가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그럼 편차가 뭐냐면은 자 xi에서 평균을 빼서 표본 평균 뺄게요. 제곱. 이것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n분의 1이 붙어야 되는 건데 pi가 여기 앞으로 뺄게. 근데 표본 평균 이거 되게 웃겨요. 통계는 어찌됐든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참값에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분산의 정의를 이렇게 내긴 했는데 표본 분산만큼은 우리 통계학자들이 열심히 계산을 계속 해봤는데 오류가 좀 많이 있었다 이거야. 계속 오차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오히려 이게 참값에 더 가깝더라. 그래서 표본분산 공식을 이렇게 따로 만들었어요. 야, 이거 암기하기 힘들겠죠. 그치만 안 외워도 안 나와요, 시험에. 우리 학원 자체 월말 평가나 아니면은 수능 특강에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통계 문제 1000문제 정도 풀면 한 문제 정도 봐요. 이 표본 분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냥 중요하지 않고 얘 자체로는. 왜냐면 이거 자체로 전체를 대변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우리는 누가 필요해? 이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가 필요해. 그들의 평균이 다시 필요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는 그 다음에 배우는 표본 평균의 분포.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들.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 자체로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표본 평균의 분포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내가 모집단에서 모집단을 아예 세팅을 해줄게요. 이거 성적이라고 하게, 성적. 1점, 쉬운 숫자로 해서 5점, 7점 이렇게 할게요. 각각의 뽑힐 확률은 다 4분의 1로 동일하고, 이렇게 모집단을 설정을 해볼게. 그럼 이 안에서 expectation x는 평균은 뭐 4분의 1, 3, 5, 7 하면 되지. 홀수의 합은 항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4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4가 되겠죠. 4분의 4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 vx는 expectation x 제곱 빼기 평균 전체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 이게 5가 나와요. 뭐 시그마 제곱 5가 나와요. 됐나요? 이게 지금 모집단이야. 이게 지금 모집단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은 크기가 이짜리, 이 표본을 추출을 해볼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모집단 안에서 크기가 2니까 1이 한 번 뽑히고 1이 한 번 더 뽑힐 수 있고, 아니면 1 뽑히고 3 뽑힐 수 있고, 이렇게 뽑힐 수 있거든. 그래서 표로 해가지고 1357, 1357 이런 식으로 뽑힌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 얘네들 평균을 재볼 거예요. 그들은 크기를 이만큼 해서 뽑아서 평균을 잰 거니까 표본 평균이에요. 그럼 얘는 더해서 나누기 1, 더해서 나누기 2, 3, 4 이런 식으로 하겠죠? 3, 4, 5 1씩 늘어나서 이렇게 쓰면 편해요. 5, 6, 7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표본 평균들이에요. 크기가 이짜리일 때 표본 평균들이에요. 표본 평균들. 괜찮아요? 표본 평균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오늘 어차피 추정을 끝까지 나갈 거니까 여기 안에 참값이 있어 없어? 원래 모평균이 있어 없어? 모평균은 기호로 m이라고 많이 하거든? 모평균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조사 좀 해봐 해서 1000만 원을 줬어. 근데 내가 이거 요즘에 월세도 밀렸고 진짜 하나에 몰빵하자 해서 내가 4가 딱 나와서 부장님 4입니다 했는데 부장님이 나중에 자네 철저하게 조사를 했구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치만 조질 수도 있는 거죠. 1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네 오차가 왜 이렇게 큰가?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으로 지나가면은 표본 평균들에 대해서 참값을, 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을 이걸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거까지 빌드업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1357, 1357에서 이렇게 16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X바들의 분포를 이사람님 분포표로 사용해서 하면 자, 값들이 1부터 7까지 나오죠? 3, 4, 5, 6, 7. 그 다음에 1개, 2개, 3개, 4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돼. 1, 2, 3, 4, 3, 2, 1. 분모는 모두 얼마냐면 16이겠죠.
이렇게 가져가요. 표본 평균들의 확률들이. 맞습니까? 합치면 1 나오겠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이들의 분포를 볼 거야. 이들의 분포는, 야, 화면 어디까지 나오냐? 여기까지? 좀 더? 여기까지 나와? 나와? 오케이, 여기까지 찍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얘네들의 분포를 이산이니까 확률 질량 함수처럼 찍으면 1일 때 1칸, 2일 때 2칸, 3일 때 3칸, 4일 때 4칸, 5일 때 3칸, 2일 때 다시 2칸, 7일 때 1칸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들의 형상이 마치 어떤 형상을 띠고 있어요? 정규 분포 형상을 띠고 있죠. 그쵸? 그래서 X바들은 정규 분포다 라는 거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표본 평균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통계에 너무 깊게 안 들어가요. 추정 단어는 그냥 공식만 아는 되는 단어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볼게. 이게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발음 어렵죠?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곱하 이거 곱하 이거 더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계산하면은 4가 나오더라. 그랬더니 누구랑 똑같아? 우리가 봤던 우평균이랑 동일해지지. 맞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고등수학에서는 표본 평균들을 평균을 재면 우평균이랑 동일하게 나오게끔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다. 알겠습니까? 사실은 안 맞겠죠? 실제적으로는. 근데 고등수학에서 무조건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표본 평균의 분산을 잴 거야. 이거 계산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버리냐면요. 5에다가 나누기 2만큼만 결과가 나와버렸어. 그럼 그 나누기 2는 결국에 뭐냐? 여기 보이시는 n은 2 있죠? 그러니까 형주 뭐세요? 아까 서원고 안 써줬다고 지금 잠깐 서원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분산을 계산을 계속 해보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을 계속 계산해보니까 모분산에다가 이런 걸 모분산이라 부르거든요. 모분산에다가 나누기 크기만큼 한 결과로서 계속 나오더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시그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모집단을 이렇게 추측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딱히 교과서에도 증명 없어요. 그냥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3학년 체제라서 굳이 설명 안 했는데 표본 표준 편차는 기호가 여기서 S를 써요. 표본 표준 편차는 기호가 S예요. 이것도 충분히 많이 하면은 시그마에 가까워지는데 모표준 편차에 가까워지는데 그거는 우리 베이스 때도 했으니까 그래서 S 시그마를 그리스어 시그마를 쓰는 거죠. 여기서 S를 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딱히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요거 설명을 한 칠판 했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 똑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 모분산에다가 크기만큼 나눈 거랑 똑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왜 하냐면은 모평균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알아내고 싶거든. 내가 알아내고 싶거든. 내가 모집단에서 몰라. 애들 정보를 몰라. 모평균을 알고 싶은데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은 누구들을 가지고 내가 분포를 조사를 하는 거냐면은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그 표본 평균들은 어떤 분포를 따르냐? 표본 평균들은 결국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아까 형상으로 보여줬죠. 정규 분포를 따르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의 크기만큼 나눈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얘를 추측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지금 여기가 아까 X바였죠. 아까도 여기서도 이게 X바였잖아. 표본 평균들 여기에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요게 모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평균이 어딘가에 들어있어. 근데 봐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가져가, 요만큼만 가져가, 지금 모평균이 단지 몰라? 그 모평균을 맞출 확률이 이거랑 주황 색깔이랑 좀 더 많이 가져가 볼게요. 파란색 이만큼 가져가 볼게요, 이번에.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모평균이 뭐가 더 정확하게 맞겠어? 누가 더 유리해? 주황색이 더 유리하다고? 아니, 모평이 어딘지 몰라. 지금 내가 그런 걸 괜히 쳤어. 어딘지 몰라? 그러면은 주황색만큼 가져가서 하는 게 낫겠어? 안전하겠어? 아니, 파란색만큼 하는 게 안전하겠어? 그럼 어딘지 모르니까 구간이 넓은 게 더 좋아. 맞아? 근데 여기에 있는 구간은 곧 뭐를 의미하지? 확률을 의미하잖아. 얘네들은 곧 확률이잖아, 넓이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여기 0.1이라 그래. 그러니까 맞출 확률이 0.1이다. 10%다. 파란 색깔은 더 넓다고. 얘가 한 뭐 0.7이라 그래요. 그 맞출 확률이 0.7이다. 70%로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 신뢰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가 원하는 모평균이 어딘지 몰라. 하지만 이 안에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게 약간 여기 발상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범위 안에, 여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범위 안에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보여줄 건데요. 자, 얘가 표준화를 하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볼록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괜찮아요? 자, 그러면 표준화 했을 때 이 친구가 여기 가운데 0,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로 들어오게끔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X바에 대한 표준화를 했잖아? 이런 문제들의 모평균은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걸 모르고 얘는 그래도 줘. 그럼 어떻게 진행하냐면 표준화를 하게 되면요,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좀 웃겨요. 여기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M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좀 웃겨요.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M은 어디 사이에 있다, 이거거든. 그 다 넘기면 결국에는 M은 X바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적용으로 들어가면 여기를 네모라고 해볼게. 여기 확률 네모라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P 마이너스 K부터 Z가 K일 때가 네모다. 야, 이 표현이나 아니면 이런 표현도 상관없죠. P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다가 네모다. 괜찮죠?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네모 칸에 어떤 숫자를 쓸 거냐면은 내가 두 가지 색깔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네모 칸에 들어갈 숫자가 0.95야. 그러면은 95%만큼 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자료를. 얘는 95%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넓이가 0.95가 나면 95%만큼 신뢰할 수 있다. 그때 K값은 일반적으로 1.96이야. 일반적으로. 근데 문제에서 준 대로 해야 돼. 문제에서 이거 주거든? 외우지 않게. 이게 2라고 주면 2라고 써야 돼요. 그 다음 또 자주 나오는 거 0.99. 그러면 95% 신뢰도란 얘기예요. 다시 99% 신뢰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K값은 일반적으로 2.56이 많아. 2.58. 그래서 3으로 줄 때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 출제자 마음대로. 출제자가 준 대로 하셔야 돼, 계산. 일반적으로 이렇다 이거야. 98%도 있어요. 어떤 문제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많다 이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P 0부터 짜.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 여기에 반값을 때로 예를 들어서 예로 하면 0.47로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 여러분들은 2배 때려서 95% 신뢰도라고 보시면 돼. 얘를 2배를 때려서 0.95가 되잖아. 그래서 95% 신뢰도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또 0.99다. 아니 99에 나누기 2는 얼마냐? 495인가? 그럼 얘도 곱하기 2를 해서 0.99. 그래서 99% 신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숫자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고 49.5%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사실 공식만 외우면 끝나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문제 다 줘요. M을 모른다. 그 다음 표본평균 줘요. K는 단, 맨 밑에 단. P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요거. 그걸 K 찾고요. 이거 크기가 몇 개일 때 표준편차 뭐 다 줘요. 그럼 공식만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한 번 더 나가서 이거를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 부르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빼면 돼요. 빼면 돼요. 얘는 뒤에서 앞에 빼면 X바가 사라지죠? 그래서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두 개 문제 풀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칼슘 함유량 모평균이 M 이렇게 돼 있죠? 비어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추정하자는 얘기야. 시그마인 전기분포 따른다고 한다. 뭐 표준편차도 모르네요. 16병을 이미 추출해서 여기부터 이제 표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16에다가 밑에다 N 써놓으세요. 이게 N이 되는 거예요. 크기. 측정한 게 표본 평균이 12.34다. 그러니까 지금 N이 16이고 그 다음 X바가 표본 평균 12.34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랬을 때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 함유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 자, 95%라고 했는데 P가 0부터 1.96까지죠? 그러면은 0.4750이니까 아이고 50은 근두를 타고 다니는 손오공 아니죠? 이거니까 2배를 때려버리면 되겠죠? 그럼 2배 때리면 뭐가 돼? 0.95가 되는 거잖아. 이게 K값이 되는 거예요. 95% 신뢰도니까. 알겠죠? 그럼 씩 세워버리면은 자, X바 12.34 마이너스 1.96의 루트 N 루트 16분의 시그마. 자, 12.34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있잖아. 지금 11.36. 요게 11.36이네요. 요 계산하면 시그마 나오죠? 시그마가 2 나옵니다. 그러면 A가 그 다음 여기 2 넣고 계산한 게 요게 A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는 13.32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모평균이 물음표죠. 네, 모표준편차는 10 줬어요. 이번에 모표준편차는 회사 N명을 이미 추출해서 N은 그냥 N이네. 95% 추정한 결과 이번에는 1.96K겠네요. 그죠? 신뢰 구간이 다음일 때 그럼 얘는 그냥 신뢰 구간의 길이로 풀어버렸다. 둘 다 알려줬잖아. 길이가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겠죠. 그럼 얘는 둘이 뺀 거 45.92 마이너스 38.08 요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N 나오겠죠? 그래서 N은 25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